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츠는 24세의 어린 루키지만 팀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못지않게 유망주 투수들을 잘 발굴하는 디트로이트가 스코발 이후로 또 좋은 투수를 찾았다는 평입니다. 최근 5차례 선발 등판에서는 팀의 4승을 이끌었는데 3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해냈습니다. 리차드슨은 2000년생 루키로 미네소타의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미네소타가 디비전 리더 경쟁에서 이미 클블에 밀리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기에 최근 다양한 선수들을 실험 중이도 그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리차드슨도 팀이 기대하는 유망주긴 하지만 아직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웬츠에게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빼어난 고의 외에도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던지는 웬츠가 상대 타선을 틀어막을 수 있고요. 또 미네소타 타선의 최근 페이스가 떨어진 것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디트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는 이번 시즌 최악의 선발입니다. 최다패인 18패를 당했고 개막전 선발로 나선 투수 중 유일하게 6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죠. 125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허용한 안타는 200개인데 여러모로 좋지 않은 기록은 다 세웠습니다. 휠러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2경기에 나서 승리는 없지만 평균 5이닝을 소화하며 방어율이 0.90이었습니다. 필라가 와일드카드 경쟁 중인데 그의 복귀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에이스입니다. 샌디에고와 밀워키 등 다른 디비전 팀들과 치열한 왁화순위 경쟁 중인 필라기에 경기 집중력이 최근 올라왔습니다. 또 빅리그 최악의 투수인 코빈을 상대하기에 필라 타선이 힘을 낼 수 있죠. 무엇보다 워싱턴 타선으로는 99마일의 패스트볼과 90마일의 고속 슬라이더를 뿌리는 휠러의 구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필라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잘레스는 시즌 중 2차례나 소속팀 바뀌었는데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고 선발로 나섭니다. 한국 무대에 온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빅리그 도전을 이어가며 AL 동부 우승이 유력한 양키스 소속으로 나서죠. 브래디쉬는 9월 페이스가 괜찮았습니다. 휴스턴 상대로는 완봉에 가까운 피칭을 했었고 보스턴 상대로도 QS 플러스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등판에서 3이닝을 버티지 못하며 강판당했죠. 컨트롤이 안정적이었는데 커브와 슬라이더 컨트롤이 흔들리며 볼넷 허용이 많았습니다. 곤잘레스가 브래디쉬에 비해 앞서는 선발로 보긴 어렵지만 오프너의 가능성이 높기에 긴 이닝 투구가 가능한 다음 투수가 뒤를 책임질 것입니다. 또 최근 경기에서 브래디쉬가 브레이킹볼 컨트롤 난조로 무너진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저지가 타선을 이끄는 양키스가 타선의 힘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먼은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모두 QS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 해냈죠.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200탈삼진에 성공했고 볼셋 미는 7대2를 넘고 있습니다. 와카는 직전 등판에서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승률 부문 1위를 비롯해 보스턴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던 투수였는데 처음으로 6점의 자책점을 기록했죠. 홈런 3개를 허용한 것이 초반 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부진으로 그를 폄하할 순 없습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봅니다. 와카가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토론토 타선의 기세가 워낙 대단합니다. 또 동기부여가 없는 보스턴과 달리 토론토는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 중입니다. 믿을 만한 가우스만의 등판 이래 토론토가 1승을 더할 것입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캔자스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는 지난 등판에서 4실점하며 길게 이어왔던 QS 연속 경기 기록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시즌 전 6%로 평가받았던 디비전 우승을 차지한 클리블랜드를 지탱하는 확실한 에이스이죠. 90마일 후반의 포심과 80마일 후반의 슬라이더, 80마일 초반의 커브 등이 주요 레퍼토리인데 타자들이 모두 공략하기 까다로운 구종입니다. 카스티오는 여러 명의 루키들이 확실하게 잘해주지 못한 캔자스시티가 토론토에서 영입해 선발로 키우려는 투수입니다. 아직은 경험이 적고 컨트롤 불안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이닝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위는 타고났다는 평입니다. 카스티오가 기대감을 주게 하는 루키인 건 사실이지만 비버는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이며 후반기 성적이 매우 빼어납니다. 캔자 상대로도 커리어 내내 강했기에 홈 마지막 등판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를 추가하려 할 것입니다. 클블 타선이 꾸준한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고요. 다음은 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아는 최근 7경기에서 6승을 따내는 상승세입니다. 벌랜드와 발데지 등 15승 이상을 기록 중인 팀의 에이스 디오를 지원하는 든든한 하위 로테이션 선발이죠. 하비에르가 불펜과 선발을 오간 것과 달리 꾸준히 선발로 나섰는데 팀의 현재이자 미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컨트롤 안정 속에 투구 내용도 좋았는데 그로 인해 방어율도 떨어뜨렸죠. 클로버는 이번 시즌 선발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최근 경기에서 2패를 당하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진출에 어느 정도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시즌에는 다른 소속팀을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베테랑으로 꾸준한 피칭을 기대할 만합니다. 휴스턴 상대로는 이번 시즌 QS 플러스를 기록했었습니다. 휴스턴은 3명이 선발 15승 투수를 만들어낼 생각이 있습니다. 벌랜더와 발데스 등 2명이 이미 해냈기에 가르시아의 경기에 동료들이 더 집중해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알바레즈와 페냐 등 상위 타선이 살아난 휴스턴이 홈에서 중요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밀워키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랄타는 최근 2경기 연속 2이닝 이하 소화에 그쳤습니다. 부상 여파가 있는 관계로 팀에서 최근 선발보다는 오프너 형식으로 기용 중인데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언제든 이닝 소화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이긴 하죠. 로페즈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10승에 성공했습니다. 좋았던 시즌 출발과 달리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고전했는데 그래도 10승을 채웠죠.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QS를 기록하며 2승을 따냈는데 매츠와 필라 등 강팀 상대로 호투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밀워키의 승리를 봅니다. 세인트에게 디비전 우승은 내줬지만 밀워키는 아직 와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라와 승차가 얼마 되지 않기에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로페즈가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밀워키 타선 상대가 그리 쉽진 않을 것입니다. 페랄타가 빠르게 내려간다 해도 막강한 불펜이 뒤를 바칠 밀워키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라이트는 11승에 올라간 이후 2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원정에서 다저스와 샌디에고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그래도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에이스다운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콘트레라스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전했던 양키스전을 제외하면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했죠. 22세 루키로서 첫 빅리그 선발 시즌을 맞이했기에 팀에서 시즌 후반 무리시키지 않고 있는데 4이닝 정도를 소화하면 불펜으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 상대로는 최근 등판에서 1실점 승리가 있었습니다. 웨인 라이트는 피츠버그 상대로 누구보다 강했던 천적입니다. 힘 있는 선수들은 있지만 브레이킹볼 대처가 떨어지는 피츠버그로서는 컨트롤이 빼어난 베테랑 상대가 쉽지 않습니다. 또 최근 피츠버그가 콘트레라스의 투구수를 제한하는 점도 감안해야 하겠고요.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머는 최근 3경기에서 2승과 더불어 모두 QS를 기록하며 좋은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WBC에서 자국을 대표해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빅리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앤더슨은 최근 3경기에서 1점 후반의 방어율과 함께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빅리그의 시즌 후반 올라와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초반과 달리 갈수록 베테랑답게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앤더슨도 최근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스트로먼의 상승세가 워낙 대단합니다. 전성기에 비해 구속의 저하는 있지만 무브먼트는 더 좋아진 스트로먼을 앞세울 컵스가 선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타선에서도 인디아 의존도가 큰 원정팀과 달리 컵스는 상하를 가리지 않고 생산력을 내고 있습니다. 컵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좌완 불펜 자원으로 시즌 후반 팀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투수인데 안정적인 컨트롤로 이닝 소화를 하죠. 그러나 보수적인 의미의 선발이기보다는 오프너로 보내기에 맞겠습니다. 데이비스는 15경기 가까이 노디 시전 경기를 하다가 직전 등판에서 휴스턴에 패했습니다. 초반부터 휴스턴 타선에 난타당했는데 슬라이더의 피안 타율이 높았고 그러나 슬라이더가 공략당하면 커브와 체인지업을 승부구로 던질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샘프는 예정 선발이었던 웹 대신 불펜 데이로 나서는데 남은 시즌 승수 추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불펜 방어율도 올라가는 등 불펜 데이 강점이 떨어지는 샘프와 달리 데이비스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이닝을 책임질 투수이죠. 애리조나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LA 에인절스와 텍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스는 후반기에 들어와 팀에서 꾸준하게 선발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좌완 왕국을 꿈꾸고 있기에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역시 그런 케이스이죠. 밀러는 3달 만에 다시 빅리그에 올라와 선발로 기회를 받았습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시애틀 상대로 3.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는데 불안하던 제구가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할 선발 자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에인절스도 오타니와 트라웃, 워드가 팀 타선에서 생산력을 보이긴 하겠지만 하위 타선에서는 해결할 선수가 부족합니다. 가르시아와 하임 등이 하위 타선에서도 타점을 생산할 수 있는 텍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와 콜로라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은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QS를 기록하며 5경기 연속 QS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 연승을 달릴 때만 해도 다소 운이 따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유리아스와 함께 가장 안정적으로 팀의 로테이션을 지킨 투수입니다. 마르케스는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 QS가 2차례 있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콜로라도 선발진에서 프리랜드와 함께 중심 역할을 잘해주긴 했지만 워낙 팀 전력이 약한 관계로 승수 추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저스의 승리를 봅니다. 마르케스의 원정 성적이 홈보다 월등한 건 사실이지만 다저스전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인 프리먼을 중심으로 언제든 장타를 가동할 수 있는 다저스가 타선이 앤더슨에게 득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앤더슨이 안정적으로 이닝 히팅을 해주는 투수기에 다저스가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